278쪽이 개념 확인 문제인데, 자, 이 문제 3번이에요. 3번은 산화 환원 반응을 이제 판단할 때 산화수의 변화를 따지는 거예요. 쭉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산소, 수소 전부 다 0이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돼요. 산소는 이제 산화수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라고 한다면, 수소는 산화라고 한다면 산소는 환원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거 마이너스 1이에요. K가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엔 염소는 0이 될 것이고 얘가 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따라서 아이오딘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얘는 산화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환원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산소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하나는 플러스 3이야.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되고 0이 되고 다시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 탄소의 산화수는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라고 한다면, 자, 철의 산화수는 감소했기 때문에 환원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다음. 자, 79쪽은 뭐 질문이 딱히 없습니다. 없긴 한데, 여기 개수를 맞추고, 그 다음에 양적 관계에 관한 보기도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SN. 이게 플러스 2고요. 플러스 4고. 산화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만큼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MN을 보게 되면 MN은 이게 플러스 7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MN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어떻게 되냐면 5만큼 감소를 했어요. 그럼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를 같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5를 곱할 때 여기 5가 될 것이고 이쪽에 5가 되겠죠. 여기는 2만 곱하세요. 2, 2,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를 보게 되면 산소는 왼쪽에 8개 있으니까 여기다 8개의 물을 더해주면 될 것이고 수소가 총 16개가 있어요. 이쪽에 16개 있죠? 이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6이 될 겁니다. 계속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SN하고 그 다음에 MnO2-는 5대 2다. 그러니까 5대 2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의 개수 비를 갖다 의미해 주는 거죠.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5대 2다. 그래서 이 5번에서는 5대 2다가 맞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SN이 일몰이 모두 산화하는데 MnO2는 최소. 자, SN2 플러스가 얘네들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냐면 몰수비가 5대 1이었어요. 알겠지? 그러면 지금 SN2 플러스가 1몰이었나? 1몰. 자, 1몰이 반응을 할 때는 얘는 5분의 1이니까 5분의 1몰이 반응해야지만 되겠죠. 그지? 그럼 최소는 5분의 1몰이니까 0.2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몰이 모두 산의 필요 SNF는 최소가 0.3 아니죠. 5분의 1이니까 0.2몰. 이동한 전자. 자, MnO2-가 있으면 이 반응식을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자, MnO4-2몰당 이동한 전자가 10몰이야. 그 뜻이야. 알았지? 2몰당 10몰이면 1몰당은 5몰이 되겠죠. 그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MnO4-1몰이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는 5몰이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자, 내신 만점 문제 한번 볼게요. 280페이지는 없고요. 281페이지. 네, 7번도 있고 11번도 있고 잠깐만 4번에 디귿도 있네요.
4번, 5번. 자, 4번부터 보면은 뭐 N에는 산화 있나 물어보니까 산화수 보면 되잖아. 0이 얼마가 되는 거면 0이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산화된다 맞는 얘기고요. 나에서 AgNO3는 이게 플러스 1이에요. 얘가 0이에요. 산화수 감소했기 때문에 얘는 환원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자, 이게 나죠, 나. 나는 알짜이머 반응식만 써볼게. 자, 수용액 사이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은이 없어지고 한 개의 철이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럼 두 개 없어지고 하나 생성되니까 이온수는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무조건 감소해야지. 알겠어? 그래서 양이온수는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자, 5분 볼게요. 자, 가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게 되면 반응은 음, 아연이 우리 이온이랑 반응을 해가지고 아연은 하나가 되고 우리는 혼합이 되는 거고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아연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아연은 그리고 수소기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아연은 모두가 산화있죠. 나에서 아연판의 크기는 자, 나에서 아연판의 크기는 나에서는 아연이 녹아내리는 거야. 그치? 아니 녹아내리는 거니까 결국은 작아져야죠. 그치? 여기 수소가 생성되더라도 수소는 기포 상태거든? 기체 상태. 기체 상태는 수소는 그냥 날아가 버려요, 밖으로. 알았지? 그러니까 아연만 계속 녹는 거야. 그래서 아연판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 거 맞고요. 이온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온수가 변하지 않는 건 가에서는 가는 플러스 이가들이 반응을 하고 플러스 이가들이 산화하는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온수의 변화가 안 생겨요. 알았지? 이온수의 변화가 안 생기는데 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가 플러스 2가죠. 그럼 플러스 1가가 없어지고 플러스 2가가 생성되면 이온수 어떻게 된다 그랬지? 감소. 두 개 없어지는데 하나 생성되니 감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는 양이온수 감소해. 다음 7번. 7번, 10번, 7번. 자, 7번. 산화수야. 0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알겠지? 합하면 5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규칙에서는 그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이잖아. 17조.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염소도 화합물에서는 대부분이 마이너스 1이야. 대부분이라 그랬어. 뭐 예를 들어서 ClO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얘는 플러스 1을 가져요. 뭐 ClO2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을 갖지만 이와 같이 금속과 염화 이온이 만났을 때 그냥 마이너스 1이야. 다음 10번. 산화환원인 거 찾아라. 자, 산화환원 반응을 쉽게 판단하는 거는 산화수의 변화를 통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거는 호돈소 물질이 화합물이 되든가 화합물이 다시 호돈소 물질로 바뀌면은 산화수가 무조건 바뀌어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바뀔 수밖에 없지. 그지? 왜냐면 알루미늄의 산화수가 0이고 CL의 산화수도 0인데 얘가 플러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알았지? 그래서 산화하는 건 일단 기억이에요.
자, 밑에 있는 니은 반응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산염기의 중화 반응이야. 그다음 이게 여러분이 배웠던 앙금 생성 반응이야. 그러니까 어디도 산화환원 반응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원소들이 없어요. 산화환원 반응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11번. 요 11번은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는데 이제 음성도라는 개념이 있었어. 음성도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세기야. 그러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세기를 왜 전기 음성도라 그래요? 알겠지? 그럼 먼저 이제 그 위에 있는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원자과 전자들을 먼저 찾아야 돼.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A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가 B 거예요. 빨간 게. 그럼 A 같은 경우는 수소예요. A는 수소. 그다음 B는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니까 얘는 탄소.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성도가 B가 더 커요. 이걸 왜 알려주는 거냐면 음성도가 B가 크면은 B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 말고도 A의 전자를 다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끌어당기게 되면 이때 A의 산화수는 뺏겼으니까 1이 되는 거고 B는 총 몇 개 가져왔어요? 4개 가져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다음 여기 한번 봐봐. B는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가 되고요. C는 원자과 전자가 총 몇 개짜리가 되냐면 6개짜리가 돼요.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어떤 원소냐면 C는 산소입니다. 산소. 그럼 음성도가 C가 제일 커요. C가 제일 크니까 산소는 전자를 다 가져오는 상태.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 말고 2개를 더 가진 상태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를 나타내주고 B는 플러스 4가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가와 나의 음성도, 그러니까 산화수가 각각 얼마다? B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플러스 4가 되는 이유는 결국 음성도 차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와서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규칙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11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쭉 넘어가서 15번서부터 그러면은 지금 이 15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보자. 구리가 있고 산소가 있으면 뭐가 만들어지지? 이게 산화구리가 되는데 산화구리가 CuO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산화구리는 검은색을 나타내줍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2개에다가 하나에다가 2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지금 검은색으로 변한 애가 있는데 변한 애가 CuO죠? CuO. 자, 여기다 무슨 기체를 집어넣으면 수소 기체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불이 다시 붉은색으로 되면서 H2가 떨어져 나옵니다. H2로 이제 산소는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각각 위에 있는 반응과 밑에 있는 반응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억. 가에서 구리의 산화수는, 그럼 가에서 구리의 산화수는 얘가 0이었거든요. 0.
여기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 2가 돼요. 자, 0이 플러스 2로 이렇게 산화수가 증가를 하죠. 니은 나에서 검게 변한 구리줄은 환원된다. 자, 검게 변한 구리줄이 있어요. 얘는 플러스 2거든요. 얘가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0. 그럼 플러스가 0으로 산화수 감소하는 거니까 검게 변한 구리줄은 환원된다가 맞는 얘기겠죠. 나, 수소. 자, 수소는 산화수가 0에서부터 플러스 1로 산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수소는 뭐로 쓰였냐면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는 환원제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환원제이다 맞는 얘기. 그래서 뭐 간혹 이제 이 학생들이 그래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당연히 알아요. 알았어. 그다음에 16번은 됐고 넘어가서 17번. 7번. 일단 한 번에 외워볼게요. 자, 산화수 플러스 4가 있는데 플러스 2가 되니까 이만큼 감소. 여기 마이너스 1이었는데 0이 됐죠? 일단은 얼마 증가했냐면 1만큼 증가를 했지만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2를 해놓고 곱하기 2를 해주면 예, 결과적으로 플러스 2만큼 증가한 거예요. 자, 그래놓고는 진간산소 감소산을 살펴보니까 예, 똑같아요. 그 다음엔 원자수 맞춰야 되겠죠? 자, 원자수 잘 봐. 염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숫자는 4가 돼야지만 염소의 수가 맞아요. 자, MnO2에 산소가 두 개 있으니까 H톤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죠. 다음, 자, 수소가 총 몇 개냐면 수소가 총 4개예요. 수소가 총 4개이기 때문에 여기선 4HCl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맞춘 거야, 지금. 균형이 다 맞는 거야. 자, 균형이 다 맞았으면 A, B, C, D를 더하라 그랬죠? 그래서 A가 이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됐지. 그러면 A는 얼마냐면 A가 플러스 1이거든요. 플러스 1. B는 2. C는 4. 그 다음에 D는 2. 이렇게 되겠네요. 다더 얼마예요? 9인가? 합하면 9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 19번도 반응식을 먼저 봐야 돼요. 알짜형 반응식만 볼게. 질산은이 있으면 질산은에 있는 Ag 플러스하고 이제 구리가 반응을 하는데 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알다시피 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구리 2 플러스가 산화되고 맞추면 둘이 됩니다. 자, 구리의 산화수 0에서 얼마가 되면 플러스 2가 되죠? 이제 0에서 플러스 2. 그러면 구리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그건 맞는 얘기고요. 자, 은은 AgNO3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환원이 됐기 때문에 뭐로 쓰였어요? 얘는 산화제로 쓰인 거예요. 산화제. 틀렸네요. 자, 디귿은 뭐냐면 0.1몰 농도의 AgNO3 수용액 100ml. 이게 0.1리터입니다. 그러면 용질의 몰수는 농도에다가 뭘 곱해줘? 부피를 곱해주면 돼.
자, 그러면 Ag 플러스는 0.01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다 없어질 때 둘이는 얼마 있어야 돼요? 0.005몰이 최소한 필요하겠죠. 개수가 1대 2잖아. 0.02몰이 아니라 0.005몰이 돼요. 틀렸고요. 기억은 다 돼. 자, 어디서 틀린 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19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전부 다 질문한 거 다 확인시켜 드린다. 하나 더 있네요.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도 결국 양쪽 관계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영이거든요 플러스 5가 되고요.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먼저 구리의 산화수. 구리의 산화수는 0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2만큼 증가했어요.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감소했죠. 그러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를 같게 하려면 여기다가 3을 곱하고 3을 곱해서 여기다 2를 곱하면 둘 이렇게 곱하면 돼. 알았어? 자, 그 다음에는 원자수 맞출 때 질소 볼까요? 질소는 2개짜리가 3개 있으면 여기 6개 있고요. 여기 6개, 여기 2개니까 총 8개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도 8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8이 되면 돼요. 8. 그럼 질소 원자수까지 맞췄으니까 산소와 수소를 제외한 원자수를 다 맞췄죠? 산소수. 자, 3, 8에 24, 24개 있어요. 여기는 6, 3, 18에다가 이쪽에 2를 더하면 20개 있죠. 뭐 24개 있고 20개 있으니까 4개 부족해서 여기 보면 이제 4H2 해줬을 거야. 알았지? 4H2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수소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8개씩 맞겠죠. 이렇게 되면 A는 3에, B는 8에, 그 다음에 C도 3이 되고요. D는 2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D를 다 더하면 얼마예요? 16이죠? 10이 아니죠? 그건 틀렸고요. 다음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 자, 구리가 0.03몰이 반응을 할 때 필요한 질산은 자, 개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8이죠? 분명히 개수비가 3대 8이잖아. 그럼 얘가 0.03몰 반응할 때 질산은 몇 몰 반응해? 0.08몰이 반응하는 거죠. 다음 또 구리가 3몰이 자, 3몰이 뭐 할 때? 산화가 될 때. 그럼 얘가 3몰이 산화가 되면 여기 NO의 개수가 2니까 NO는 2몰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O가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물질이지? 그러면 이 기체의 부피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니까 2몰의 부피는 당연히 44.4
8리터가 되겠죠. 맞는 거예요. 개수만 가지고 문제 푸는 문제야. 20번. 자, 이거보다 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만나는 문제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게끔 지금 과정에서 열심히 해야지만 그 다음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개념은 뭐 또 까먹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조금 반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자, 우리 산염기를 지난 시간에 좀 하다 말았을 거예요. 산염기 좀 봅시다. 네. 자, 잠시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세요. 와, 페이지 얼마 나오니? 응? 일 나와요? 일 아닌데. 야, 생각해봐. pH 1이면 산성이잖아. 이거 염기 아니야? pH 1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민지 얼마 나오니? 민혁 얼마 나오니? 이 좀 이상하지 않냐? 얘들아, 염기잖아. 염기의 pH는 당연히 7보다 크게 나와야지. 자, 먼저 구해야 되는 거. NaOH의 농도를 먼저 구하세요. 0.5 나왔어요? 예, 잘했어요. 0.2리터에 40으로 나눠줘야죠. 그러면 2분의 1 몰 농도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pOH를 먼저 구해요. 서두르지 말고. 여기다가 얘를 대입을 해. 뭘 대입하면 되니? 금방 구했다. 2분의 1을 대입해. 그럼 우리 좀 전에 로그 2가 0.3인 거, 그럼 이거 해야지? 얼마나? pOH가 0.3이야. 알겠지? 그럼 pOH가 0.3이면 pH는 14에서 0.3을 빼면 되니까 13.7이 나오겠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OH-의 농도를 구해보자. 그럼 구한 거죠. 0.1몰. 맞죠? 그럼 여기서 H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 좀 복잡하긴 해도 구할 수 있어요. 얼마? 10에 마이너스 13.7승 곱하기 부피는 0.2리터 하면은 이게 H 플러스인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 값을 가지고 뭐보다 크니 작니를 물어볼 수 있지. 그렇잖아. 알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해보자. 자, 0.01몰 농도 HCl 10ml를 물을 집어넣어서 1리터로 만들었어요. 자, 10ml 물을 집어서 1리터로 만들었대. 그러면 1리터가 1000ml까지는 알겠죠? 그지? 그럼 여기는 H 플러스의 농도가 0.01이었어. 이만큼이었다. 그럼 얘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물을 집어넣어서 부피를 몇 배 한 거예요? 100배 했죠? 부피를 100배 늘렸잖아. 그러면은 농도는 몇 배가 돼야 돼? 100분의 1배가 돼야 돼. 맞죠? 자, 그래가지고 H 플러스의 몰농도 얼마가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가 돼. 그럼 여기서 pH가 2였는데 pH가 얼마로 변했어? 4로 변했지? 그럼 pOH는 얼마가 되니? 10이었는데 pOH는 1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잘 봐. H 플러스의 농도에 따라서 pH와 pOH가 변해요. H 플러스의 농도가 10배든 10분의 1배든 이렇게 변할 때마다 pH와 pOH는 1만큼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pH나 pOH가 2만큼 차이 난다는 뜻은 100배가 차이 나는 거야, 농도는. 알겠어? 자, 그래서 잘 봐. H 플러스의 농도가 감소할 때 pH는 증가를 하고요. pOH는 감소하게 됩니다. 금방 봤잖아. 2에서 4로 증가했었지? 얘 반대는 어떻게 되니? 반대는 얘들도 반대야. 알았지? 자, 그럼 해보자. 자, H 플러스 농도가 100배가 됐어. 자, pH는 어떻게 돼야 돼? 다시. H 플러스의 농도가 100배가 되면 pH는 2가 어떻게 돼야 돼? 감소 증가. H 플러스의 농도가 100배가 되면 pH는 2 감소, pOH는 2 증가. 다시.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10분의 1배가 됐어. 그러면 pH는 1 증가. 그렇지. pOH는 1 감소. 자, H 플러스의 농도가 1000분의 1이 됐어. 그럼 pH는 3 증가. pOH는 오케이. 자,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100배가 됐어. 그럼 pH는 어떻게 돼? 내가 뭐라 그랬지? OH 마이너스 농도가 100배가 됐다 그랬지? 그지? 그럼 pH는 2 증가. 그렇지, 그렇지. 자, 반대라고. 자, 봐. 내가 OH 마이너스 농도를 확 바꿔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또 멍 때리고 있어. 얘가 100배면 H 플러스 몇 배가 된 것 같아? 100분의 1배가 된 것 같아. 두 놈이 반비례 관계라니까. 얘가 한 번에 OH 마이너스 농도에서 pH 변화를 떠올릴 수 없으면 OH 마이너스 농도를 이용하여 H 플러스의 농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pH와 pOH를 비교해봐. 알았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라고. 알았니? 자, 그럼 해봐. OH 마이너스 농도가 100분의 1배가 됐어. 자, 그러면 pH는 2. 그렇지, 2 감소. pOH는 2 증가. 이렇게 됩니다.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pH의 증가를 이용해서 물질들의 농도를 예상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부터 해야지 뭐. 그런데 그 전에 알았지? 자, OH 플러스 OH 마이너스 농도에 따라 pH와 pOH가 어떻게 변하는 걸 먼저 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뭔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준 거는 이제 수용액의 액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부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해준 거고, 자, pH를 확인하는 그런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건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에 대한 pH예요.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생각 이외로 산성이 꽤 많아요.
알았지? 먹는 거 우유도 산성이고 토마토도 산성이고 탄산음료는 당연히 산성이고 위에 건 산성이고. 그리고 주로 이제 세제류 있죠? 세제류의 경우에 염기성입니다. 알았어? 그래서 우리 몸은 산성이 좀 강한데 염기성이 되게 약해요. 알았어? 염기성이 약해가지고 주로 뭐 독약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주로 염기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염기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게 되면 몸이 많이 망가져.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샴푸 먹을 일은 없지만 샤워를 할 때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알았어? 그럼 왜 버릇이야 버릇. 뭐입 벌리고 샴푸하든가 뭐 그런 사람들은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지. 어떻게 안 먹겠니? 입 벌리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먹으면 몸이 별로 안 좋지. 알았어? 거기에 반해서 산성에 강해. 생각해봐. 오렌지 주스 막 벌컥벌컥 한 병을 다 먹어도 뭐 몸에 별 무리 없죠. 그죠? 예. 식초도 뭐 몸에 좋다고 역시 여기 많이 먹잖아. 홍초 뭐 따라서 먹고 그러잖아. 그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위에는 별로 안 좋아요. 그 위가 산성인데 여기다 뭐 산성을 많이 집어넣는 건 별로 좋지 않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산성, 염기성 물질에 해당하고요. 그런 걔네들의 액성을 또는 pH를 판단할 때는 첫 번째로 쓰는 게 시험지 써요, 시험지. 그래가지고 어떤 물질을 묻힌 다음에 색깔이 변하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뭐 보이나? 1, 2, 3, 4라고 뚝 써 있어. 그래서 여기 색깔 대보는 거야. 비슷한 색깔에서 뭐 폈으면 걔들이 얘는 pH가 한 1에서 2 정도 돼. 아니면 pH가 한 7에서 8 정도 돼라고 판단하는 거고. 좀 더 정밀한 건 여기 있는 pH 미터예요. 측정기. 이거는 이제 전기적으로 이제 pH를 판단하는 측정하는 그런 측정 기계입니다. 근데 뭐 이게 다 있어요, 실험실에. 실험실에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는 뭘 이용하냐면 바로 지시약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오늘은 지시약의 원리까지 좀 알려드릴게요. 지시약이 있는데 지시약. 지시약은 약한 산이에요. 자, 그럼 지시약 자체가 산성을 띠네. 그렇기 때문에 지시약은 많이 집어넣으면 안 돼. 항상 한 방울 또는 두 방울. 왜 그러냐면 지시약을 많이 집어넣으면 액성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런 식의 형태와 산이니까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하고 얘네들의 색깔이 다르면은 전부 다 지시약으로 사용이 가능해. 알았지? 주로 식물의 염료. 그래서 뭐 양배추 즙, 뭐 아니 무슨 뭐 꽃잎, 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지시약으로 많이 써요. 자, 그렇게 되면 얘들이 이온화될 때 이런 식으로 이온화되거든. 응? 자, 그럼 봐. 자,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그 용액에 H가 많아. H가 많으면 얘가 이렇게 이온화가 잘 안 돼. 응?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H가 많으면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성에서의 형태다 그래 산성형이라고 얘기해줘요. 산성형. 자, 근데 이 지시약을 떨어뜨렸더니만 H가 많이 없고 OH가 많아. OH 마이너스. 그럼 OH 마이너스가 많으면 여기 있는 H가 싹 다 반응해버리고 말아. 한 방울 떨어뜨려 반응하겠지. 그렇게 되면 뭐로 존재하겠니?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지시약의 어떤 형태라 그러냐면 염기성 용액에서의 형태라고 해서 염기성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색깔과 이놈의 색깔과 이놈 같은 이제 예를 들어 양배추 즙인데 이 색깔과 이 색깔이 다르면 지시약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얘가 빨간색이야. 얘가 노란 색깔. 그럼 빨간색이란 얘기는 산성이란 뜻이에요. 산성 용액이다. 자, 노란색이란 뜻은 염기성 용액이다. 지시약을 떨어뜨려서.
그럼 얘도 많고 얘도 많은 경우도 있겠지. 그럼 무슨 색깔이겠니? 주황색이래요. 빨간색, 노란색 중간이니까 주황색이지. 주황색에서 몰라요. 얘네 액성이 산성, 가성. 염기성인지 중성인지 몰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지시약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것은 세 가지. 페놀프탈레인, 메티로엔지, BTB. 알았지? 색깔을 좀 알려드릴 텐데 무지개 색깔 알죠? 무지개 색깔이 무지개, 빨, 추, 노, 초, 파, 남보. 여기까지 해서 파까지. 자, 이 색깔들을 세 개씩 묶어요.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로 묶어. 자, 무무빨은 페놀포탈레인의 이내 색깔. 자, 빨주노는 메틸 오렌지의 색깔. 자, 노초파는 BTB의 색깔이에요. 자, 그럼 이 표를 어떻게 읽냐면, 자, 왼쪽에 있는 색깔은 산성일 때 지시약의 색깔이고요. 오른쪽 편에 있는 색깔은 염기성일 때의 지시약의 색깔입니다. 자, 봐. 무무빨. 자, 페노프탈린이야. 알았지? 페노프탈린 무무빨이야. 자, 그러면 산성에서 무색이고 염기성에서 빨간색이 이런 뜻이고. 자, 메트로엔지. 빨주노지 산성에서 빨간색, 염기성에서 노란색이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 노초파잖아. 자, 노초파 BTB죠. BTB는 산성에서 노란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자, 요거만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색깔은 다 끝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빨간색이지, 빨간색. 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페놀프탈린이 있어. 그러니까 이 페놀프탈린이 있는데, 얘는 염기성에서 확실하게 빨간색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무색이라 해서 산성이라 혹은 중성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마찬가지로 메티로에렌지도 산성에서 확실하게 빨간색이야. 지금 노란색 나오면요? 몰라요. 중성이지, 산성이 사실. 알았어. 그러니까 메티로렌지는 산성을 확인할 때 주로 쓰는 지시약이고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을 확인할 때 쓰는 지시약이에요. BTB는요, 이게 다 써요. 얘 노란색, 얘는 산성 맞고 파란색 염기성 맞아.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초록색이 중성이라고 무조건 틀려. 초록색은 중성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뭐 중성 부분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색깔 알고는 있어야 되죠. 이제 이 색깔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색깔 변화가 일어날 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중화점을 측정해요. 그럼 그러면 중화점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적정 실험을 알려주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아셨어요? 자, 다음 시간에 중화 반응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4단원의 마지막 내용인 뭘 할 거냐면 중화 적정이라는 실험을 할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많이 좀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pH에 관한 얘기까지 다음 시간에 풀어오시면 돼요. 알았죠? 여기도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247쪽까지는 문제를 풀어오셔야 돼요. 알았죠? 오답 정리 잘 하시고 집에 가서 그 다음에 문제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